자, 21번 문제 같이 봅시다. 교육청 문제죠. 일단 교육청 문제를 볼 때는 평가원 문제와 다르게 조금씩 의심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이 문제가 과연 좋은 문제인지 좋지 않은 문제인지 의심하면서 봐야 되는데, 일단 이 문제는요. 주어진 보기 자체는 괜찮은 보기인데, 물어보는 선지 자체가 여기가 보기라고 써져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여기가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이 부분 가나다 조건은 꽤 괜찮아요. 괜찮은 재료인데 기억 니은 디귿이 조금 별로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일단 가나다 조건을 좀 분석을 해서 함수를 좀 그려보면 그냥 뭐 대표성을 띠는 함수를 그리는 거죠. 이 함수가 딱 하나로 결정되진 않을 것 같으니까. 마이너스 1과 1을 제외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을 준다라는 거는 일단 마이너스 1이랑 1에서의 미분 불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죠. 그죠?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저렇게 써놓지 않겠습니까? 그죠?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얘는 기함수라는 조건인데, 그쵸? 기함수 조건 이거 모르면은 이 문제 풀면 안 됩니다. 아예 그냥 접으세요. 기함수 쪽 가서 개념을 보시고 기함수, 함수 쪽 개념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얘는 기함수죠. 기함수에 대한 표현이고, 사실상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지. 기함수는 무슨 대칭이죠? 원점 대칭이죠. 굉장히 강력한 조건입니다. 한쪽이 결정되면 다른 쪽도 결정돼 버리는 강력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우함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면 이제 불연속한다라는 정보가 있죠. 1에서 좌극하는 함수값과 같은데 그 값이 마이너스 1이고 1에서의 우극하는 1이다. 지금 여기서는 1에서의 값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가조건에 의해서 대칭성을 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에 대한 얘기도 똑같이 할 수 있겠죠. 한번 그려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1에서 좌극하니 마이너스 1입니다. 함수값도 마이너스 1이요. 뭐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에서의 우극한은 1이래요. 완전 틀어져 있네. 뭐 이런 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도 판단을 해줄 수 있지. 그죠? 완벽하게 대칭성을 떼야 되기 때문에 원점 대칭을 하면 뭐 얘가 이제 원점 대칭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이제 얘를 원점 대칭 시키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게 뭐 감소일지 증가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대충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조건을 보면 1이 아닌 모든 지점에 대해서, 이것도 양수라네요.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감소함수랍니다.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 또 나왔네. 무조건 도함수가 0보다 작아야 된대요. 이 표현을 좀 조심히 봐야 되는데, 감소함수면 무조건 얘다 맞습니까? 이건 아니죠. 0이 되는 지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가능합니다. 도함수가 무조건 0보다 작다면 감소함수겠느냐? 이 얘기는 맞다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연속하는 함수에서 혹은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이 얘기는 이제 맞는 얘기가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감소함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양수 범위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쵸? 이 부분 감소, 정확하게 잘 그려놨네. 그쵸? 그럼 여기도 이제 여기 딱 대칭되게 그렸으니까 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정 구간에서 좀 감소를 해야겠네요. 그쵸? 이 부분도 좀 할 얘기가 있긴 한데, 일단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할까요? 잠깐만 하고 갑시다. 자, 원점 대칭인 부분이 왜 원래 부분에서 이제 원점 대칭된 부분이, 원래 부분이 감소라면 왜 원점 대칭된 부분도 감소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기울기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표시가 되죠. 근데 이제 원점 대칭이라는 거는 x와 y에 둘 다 이제 음수를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제 얘가 어차피 이제 상쇄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부호랑 정확하게 동일한 이제 부호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기억부터 보면 함수 fx의 그래프는 직선 y는 x와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느냐. 과연 그런가 한번 볼까요?
자, 이 함수를 좀 재활용을 해서 같이 보면 뭐 그냥 막 그려봅시다. 뭐 막 그려봐, 막 그려봐, 막 이렇게 감소해요. 그다음에 여기도 막 감소해. 어쨌든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나야 되죠. 막 감소를 합니다. 어쨌든 증가하는 구간이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감소를 했다고 쳐요. 여기서도 이제 막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은 y는 x라는 직선과 한 점에서밖에 만날 수 없느냐, 이 질문인데, y는 x가 딱 여기를 지나거든, 그죠? 그럼 여기 빵꾸뽕 빵꾸뽕이죠. 얘랑 만나려면, 그죠? 증가를 하게끔 이렇게 기울기가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올라가야죠. 그래야지 이제 다른 점에서 또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여기가 감소함수라 그랬죠. 그럼 무조건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이쪽 지점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기함수의 아주 강력한 특징이 뭐냐면, 기함수는 반드시 원점을 지나야 돼요. x에 0을 넣었을 때 f0은 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원점 대칭 함수는 무조건 원점을 지나야 돼요. 반드시. 뭐 연속이라면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마이너스 1과 1을 제외한 부분에서 모두 미분 가능한, 즉 연속이라고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반드시 원점도 지나야 됩니다. 그럼 이제 y는 x와 이 함수가 만나는 교점은 한 점밖에 없다. 요거를 이제 판단을 해줄 수 있겠죠. 제가 보기에 기억 선택지는 꽤 좋은, 평가원에서도 나올 만한 선지입니다. 이거는 잘 봐놔야 돼요. 그 다음에 니은을 좀 살펴보면 fx의 그래프는 x축과 세점에서 만나네요. 지금 보라색으로 그려진 함수로 치면 이제 세점에서 충분히 만나죠. 그지? 그리고 세점에서 만나는 거를 떠나서 혹시 점이 더 만날 수도 있나요? 더 만나서 틀릴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것도 불가능한 게, 만약에 감소돼서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다시 x축과 만나려면 반드시 증가하는 구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늘어나서 틀리는 건 아니라는 거야. 즉 뭐 4점에서 만날 수 있다, 5점에서 만날 수 있다, 이 얘기는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진짜 3점에서밖에 못 만나겠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점을 발견하는 게 꽤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이 문제가 B형인가요? B형 문제죠. B형을 공부하는, 즉 이과 학생들은 좀 어떤 부분에 또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의 개형 그리기 해서 이제 이쪽 유형을 볼 때 그 개념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래프의 개형을 판단할 때 뭐 극값이나 뭐 x축 교점 이런 거를 판단하기도 해야 되지만, 반드시 뭐를 또 판단을 해줘야 되냐고 하냐면 점근선 판단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이과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점근선 판단을 해줘야 된다. 이 부분에 이제 개념이 좀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감소를 하지만 x축과 만나지 않게 감소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x축을 점근선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x축을 점근선으로 이렇게 이행하는 이런 감소함수의 형태는 x축과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3점에서 만나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여기 원점.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복이에요. 하지만 이 관점을 평가원이 과연 좋아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살짝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그래서 그렇게 썩 좋은 보기 같진 않지만 그래도 생각할 여지가 있죠. 이것도 굉장히 이제 뭐 시험 문제로서는 좀 별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수능을 대비하는 관점에서 이런 걸 챙겨가기에는 굉장히 좋은 문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문제입니다. 점근선의 관점을 반드시 한번 이 부분에서 이제 리마인드를 하고 가시고요. 그 다음 디귿 부분이 또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일단은 얘는 뭐를 물어보는 건지, 그래서 디귿을 통해서 어떤 개념을 써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건지의 부분만 눈치챌 수 있었으면 제가 생각하기엔 이 문제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 레벨만 올라와주면 평가원에서
판단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그래서 디귿에서 판단을 하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평균값 정리죠. 그지? 이 부분만 눈치챌 수 있었으면 크게 문제되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정확하게 알아낼 수도 있어야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부분이 적어도 이제 2개 존재하겠느냐 이런 질문인데, 자 봐봐요. 일단은 이런 평균값 정리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려면 반드시 이제 고정돼 있는 점들을 위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선들은 다 지워지고요. 점들을 위주로 보면 잘 봐요. 잘 봐야 돼 진짜. 지금 고정돼 있는 점이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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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이에요. 2점도 있고, 근데 이 점은 지나지 말아라 얘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 극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 점도 이제 살려줘야 됩니다. 됐죠? 그런데요, 문제점이 뭐냐면, 자, 잘 봐. 자, 일단 이 점과 이 점을 봅시다.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 얼마예요?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이 함수를 어떻게 이어갔다 붙여도 반드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구간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계가 일단 생겨요. 그럼 어디도 생기겠어. 이 부분도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1이어서 추가적으로 또 한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적어도 2개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 보기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 부분도 좀 판단을 해줄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과연 이쪽 부분에서도 적어도 한계가 나와서 적어도 4개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말도 과연 맞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점 뒤에 기준이 되는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이 부분이 감소함수다라는 이 부분만 가지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요. 감소함수다라는 부분은 이제 이 범위 안에 기울기가 들어와야 되지. 이 범위 안에 기울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반드시 이 점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지점이 생겨야 된다라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상태로 쭉 진행돼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예요. 이 뒷부분이. 그래서 요 부분에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범위에서 반드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점이 2개 존재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에 속하는 문제지만 평가원에 나오기는 좀 힘든 문제입니다. 평가원 문제로서 출제되기는 니은 보기에 조금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이제 우리가 뭐 틀려도 되고 그냥 뭐 이제 개념, 우리가 모르는 개념이라든지 챙겨가야 되는 다른 개념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관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진짜 예비 테스트의 관점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문제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점근선에 대한 관점을 가져갈 수 있죠. 이거는 이제 꼭 다시 한번 챙겨볼 만한 문제입니다. 됐죠? 스크랩 해놓을 만한 문제예요. 오케이? 됐죠? 해설은 여기까지 하죠.